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은아입니다. 젊은 시절 일본 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했고 독일 의과대학에서 피부 관련 연구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후 30여 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화장품 원료 연구원, 임상실험 책임자,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 연구를 지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이상 기업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직접 본 진실을 이야기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나이를 잘 짐작하지 못합니다. 70이 넘었지만 40대처럼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늘 웃으며 비결은 단순합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제가 오랫동안 피부 연구와 현장에서 겪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저렴한 보습제 한 통에 있습니다. 제가 유럽의 한 글로벌 화장품 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발표했고 임직원 모두가 혁신적 성분이라는 수식어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 라인의 핵심 성분을 공개하는 내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발표자는 자신 있게 세계 최초의 독점 성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구자답게 성분표를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화려한 용어와 포장 속에 숨겨져 있던 중심 성분은 다름 아닌 석유에서 정제된 기본 보습제,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보는 저가 연고와 동일한 성분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고급스러웠지만 속은 100년 전부터 쓰여온 흔한 원료였던 것이죠.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혁신은 새로운 성분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과 포장 디자인에서 탄생한다는 것을요. 화장품 업계의 본질은 성분이 아니라 이미지를 파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실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피부과를 개원했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꾸준히 사용하던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고에서 본 대로 열심히 발랐지만 피부는 여전히 갈라지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약국에서 파는 보습제를 권했습니다. 환자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한 달 뒤 재진을 왔을 때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손과 팔꿈치까지 부드럽게 회복된 것이죠. 이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는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비싼 화장품에 의존했지만 정작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은 단순한 보습제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굳이 비싼 제품을 선택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고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고급스러운 용기에 담긴 제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믿음. 유명인이 쓰는 제품이니까 나도 따라 해야 한다는 심리. 신소재의 혁신 성분이라는 화려한 언어가 주는 환상. 그러나 실제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이런 성분들이 기존 보습제보다 특별히 뛰어난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오래 검증된 기본 성분들이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부 회복의 본질은 값비싼 신소재가 아니라 단순하고 검증된 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광고에 가려져 있을 뿐 실제로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힘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성분에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 기본 성분이 어떻게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지 실제 임상 데이터와 생활 속 루틴을 통해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비싼 제품에 지갑을 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피부 건강의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의견을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제품을 써봤다, 보습제 경험이 있다 같은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비싼 화장품만 써왔는데 왜 피부가 점점 더 푸석해질까요? 그 질문은 늘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광고에서는 늘 새로운 성분과 혁신적인 기술을 내세우지만 정작 제 앞에 앉은 환자분들의 피부는 기대와 달리 건조하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순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73세의 여성 환자가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름은 김정자 어르신이었는데 수십만 원짜리 유명 브랜드 크림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등은 갈라져 있고 거칠었습니다. 손주가 작기 싫어한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만은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보습제 하나만 사용해 보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뵌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손이 달라졌어요. 손주가 놀라서 계속 만져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다시 확신했습니다.
고가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 본연을 지켜주는 가장 단순한 성분이 진짜 해답이라는 사실을요. 또 다른 환자는 52세 직장인이었습니다. 늘 얼굴이 당기고 붉게 달아오른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권유로 비싼 수분 크림을 샀는데 효과는커녕 오히려 번들거림과 트러블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같은 권유를 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국 보습제를 딱 2주만 써보세요. 단 사용법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지켜주셔야 합니다. 2주 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루 종일 피부가 당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바르기만 했는데 이렇게 편한 건 처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피부는 복잡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 사례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해 소규모 임상 실험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환자 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절반은 고가 화장품을, 절반은 약국 보습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6주 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고가 화장품을 사용한 그룹의 평균 수분 유지율은 61%였고 약국 보습제를 사용한 그룹은 무려 9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대부분이 피부가 안정됐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부 회복의 본질은 비싼 화장품에 있지 않습니다. 피부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수분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자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충족되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고가 화장품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만약 오늘 들으신 사례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피부 관리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경험과 사례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바세린, 즉 가장 기본적인 보습제가 어떻게 피부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지 과학적인 원리와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나뉩니다.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 조직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바깥층인 표피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각질층인데 피부 장벽이라 불리는 이 부분이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각질층이 촘촘하고 수분을 잘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틈이 벌어지고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경피수분 손실 TEWL 이라고 부릅니다. 경피수분 손실이 심해지면 피부는 금세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며 회복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바세린은 흔히 기름막을 씌워서 피부가 숨을 못 쉰다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그 역할은 단순히 덮는 것이 아닙니다. 바세린의 분자 구조는 크고 작은 입자가 섞여 있습니다. 큰 분자는 피부 표면에서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외부 자극과 오염으로부터 차단해 줍니다. 작은 분자는 각질층 사이로 스며들어 빈틈을 메우고 내부 수분을 꽉 잡아줍니다. 즉 바세린은 단순한 코팅제가 아니라 피부 위와 안쪽을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직접 환자들을 대상으로 작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양쪽 팔에 서로 다른 제품을 바르게 했습니다. 한쪽은 20만 원짜리 프리미엄 크림, 다른 쪽은 약국에서 3,000원에 구입한 바세린이었습니다. 48시간 뒤 수분 유지율을 측정했을 때 프리미엄 크림은 평균 65%였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무려 98% 이상의 수분을 지켜냈습니다. 가격은 200배 차이가 났지만 효과는 오히려 바세린 쪽이 훨씬 뛰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개인 실험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이 경피수분 손실을 98.7% 차단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피부 보호제로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실험실 데이터와 임상 경험은 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8세 여성 환자는 겨울마다 팔꿈치와 무릎이 갈라져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하루 한 번 일주일만 꾸준히 바르자 갈라진 부위가 아물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며느리보다 피부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 환자는 손등이 거칠고 주름이 깊어져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바르고 나서 피부 장벽이 회복되자 주변에서 얼굴에 무슨 시술했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바세린의 진짜 힘은 단순히 막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부 장벽이 안정되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회복해도 괜찮다. 그러면 피부는 스스로 세라마이드와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즉 바세린은 외부 자극을 막는 동시에 내부의 회복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단순히 바른 순간의 촉촉함을 넘어 피부가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바세린만 두껍게 바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자체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지켜주는 뚜껑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수분을 공급한 뒤 발라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 하나 바세린이 모공을 막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용 바세린은 고도로 정제된 성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법만 지킨다면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FDA에서도 신생아 피부 보호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인증했습니다. 정리하면 바세린은 단순한 연고가 아닙니다.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자극을 차단하며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값비싼 화장품에 들어가는 복잡한 성분들이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는 반면 바세린은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세린의 과학적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피부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수분을 지키고 자극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앞에서 바세린의 과학적 원리와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는가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사용법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바세린을 제대로 활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바세린이 스스로 수분을 공급하는 성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이미 피부에 존재하는 수분을 지켜주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안을 마친 뒤 에센스나 가벼운 수분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순서는 3단계입니다. 첫째, 수분 공급입니다. 세안 직후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수분 크림이나 에센스를 얇게 발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가 마실 물을 먼저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바세린 녹이기입니다. 바세린은 상온에서 뻑뻑하기 때문에 그냥 바르면 두껍게 뭉쳐 답답함을 줄 수 있습니다. 손끝에 쌀 한 톨 크기만큼 덜어내어 손바닥에서 체온으로 녹인 뒤 바르면 훨씬 얇고 고르게 펴 발라집니다. 셋째, 두드리듯 바르기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세게 문지르는 방식은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듯 가볍게 눌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재생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피부의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밤 10시 이전에 바세린을 바른 상태로 잠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찰했을 때 같은 바세린을 사용하더라도 밤 10시 전에 바른 그룹이 훨씬 빠른 속도로 피부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바세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피부 상태에 따라 오일 한 방울을 섞어 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름이 깊고 탄력이 떨어진 분에게는 로즈잎 오일이, 건조와 각질이 심한 분에게는 호바 오일이, 붉은기가 많은 민감성 피부에는 카모마일 오일이 적합합니다. 중요한 점은 한 방울이라는 것입니다. 몇 방울 이상 넣으면 오히려 유분 과다로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는 76세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기 전 바세린에 로즈잎 오일 한 방울을 섞어 사용했는데 그날 모임에서 어머님, 피부가 왜 이렇게 윤기 있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굴이 답답하고 끈적거려 열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권장량은 쌀 한 톨 크기입니다. 피부가 지성이라면 절반만 사용해도 충분하고 건성이 심한 분이라면 약간 더 보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부가 숨쉴 수 있는 정도의 얇은 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바세린 루틴은 생활 습관과 결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안 습관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닦고 30초 이상 문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세안 후에는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수면 습관 옆으로 눕거나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자면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져 주름이 깊어집니다. 가능한 한바른 자세로 눕고 낮은 베개나 실크 커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습관 고개를 숙이고 오랜 시간 화면을 보면 목주름과 턱 라인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눈높이에 맞추어 사용하고 30분마다 목을 젖히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연고가 아닙니다. 올바른 순서와 적절한 양, 그리고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피부의 회복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검증된 방법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통해 값비싼 시술이나 화려한 광고보다 이 단순한 루틴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피부는 복잡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수분을 지켜주고 자극을 막아주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피부는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 관리라고 하면 얼굴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로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목, 손 등 팔꿈치, 무릎이 훨씬 더 빠르게 노화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얼굴은 화장이나 시술로 가릴 수 있지만 이 부위들은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피부 나이를 말해주는 지표가 되곤 했습니다. 목 피부는 얼굴보다 얇고 피지선도 적습니다. 그래서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잘 생깁니다. 또 고개를 숙이는 습관 때문에 주름이 반복적으로 깊어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목 부위는 외부 자극에 3배 더 민감하고 회복 속도는 얼굴보다 40% 이상 느립니다. 저녁 세안 후에는 수분 크림을 얇게 바른 뒤 바세린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름이 접히는 부분은 손가락으로 눌러 흡수시키듯 발라주어야 합니다. 낮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병행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손은 하루 종일 외부에 노출되고 물과 세제를 가장 많이 접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얼굴보다 훨씬 빨리 건조해집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손등의 진피층이 얇아져 혈관이 도드라지고 색소 침착이 늘어납니다. 관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30분 전 일반 핸드크림을 먼저 바른 뒤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고 면장갑을 끼고 자는 것입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2주 후 손 피부의 촉감이 달라집니다. 팔꿈치와 무릎은 마찰과 압력 때문에 각질이 두껍게 쌓이는 부위입니다. 샤워 직후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바로 발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30분간 랩으로 감싸 팩을 하면 거칠었던 피부가 훨씬 매끄럽게 변합니다. 세안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첫 관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안을 강하게 해야 깨끗해진다고 착각합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바닥에서 부드럽게 피부에 올리고 30초 이상 문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세안 후에는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을 3분 보습 법칙이라 부릅니다. 주름을 만드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은 수면 자세입니다. 옆으로 눕거나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자면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져 주름이 깊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눈가 주름이 2배 이상 깊었습니다. 가능한 한 바르게 눕는 것이 좋고 베개는 낮고 부드러운 것을 쓰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들어 가장 빨리 늘고 있는 문제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화면을 보는 행동은 목주름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턱 라인까지 무너뜨립니다. 스마트폰은 반드시 눈높이에 맞추어 사용하고 30분마다 목을 젖히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목과 얼굴 전체의 노화를 늦추는 큰 힘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피부 관리의 핵심은 얼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목, 손, 팔꿈치, 무릎까지 함께 돌보고 세안, 수면, 스마트폰 같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바세린은 이러한 전신 관리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피부는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분을 지켜주고 자극을 막아주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피부는 나이에 맞서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피부 관리의 본질은 값비싼 제품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과 검증된 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건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부 건강의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가상의 인물을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이며 다양한 건강 자료를 참고해 제작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의학적 자문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강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